것이야. 숙주의 뇌를 조종해서 물색을 뛰어들게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찾아야 안 그럼 우린 약을 찾아야 안 그럼 무죄 다 죽는다. 몇 개월 전부터 지금 과도한 정도 완성했고 성추행에 비해 책임은 비정상적인 정도로 늘지 않았으며 사망 2, 3일 전부터는 급격한 식욕 부진과 극심한 부갈 증세를 공통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대전에 식용하면은 저게 이제 길이가 기니까 걸리거든요. 개처럼 끌려 나오는 겁니다. 30cm 이상 되는 그런 아주 거대한 몸과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13살짜리 어린애한테 들어갔느냐. 막 기생충을 욕하면서 약국에 가서 구충제를 사먹습니다. 걔네들은 온순한 우리 친구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과학, 알기 쉬운 과학, 그리고 지식이 쌓이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진행자 정시훈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하셔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회충약 먹어보셨어요? 예, 예, 먹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회충이 많이 없어져서 10대, 20대 중에는 못 먹어봤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회충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회충이 등장을 하고 2600년 전 이집트 미라에도 회충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고 회충알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충으로 대표되는 뭐죠? 기생충. 오늘의 그 강연 주제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은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편견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 만날 강연의 주인공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생충을 사랑해야 노벨상을 탄다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서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기생충이 생명의 역사로 본다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사실 우리 몸이 뭐 우리만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수조 마리의 세균들이 들어있고요. 뭐 기생충도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500만 년 이전부터 있어 왔고요. 기생충으로 가장 오래된 거는 3억 년 정도 되는 상어의 변에서 네. 기생충의 알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도 있었구나 생각을 한 거죠. 네, 기생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억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생충 진짜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주변에 기생충으로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아, 사돈의 팔손까지.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제 기생충에 걸렸는데 네. 교통사고로 죽었다 뭐 이런 분이 있긴 한데 네. 그걸 기생충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생충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요. 사람하고 공존하려는 그런 생명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민 교수님의 강의 오늘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대를 나왔습니다. 의대를 나오면 대개가 의사가 되죠. 그리고 연구에 좀 소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초의학을 택합니다. 기초의학이란 뭐 해부학, 생리학, 이렇게 뭐 생화학, 이렇게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을 기초의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생충학은 그 기초의학 중에서도 아주 마이너한 학문입니다. 아무도 안 하죠. 제가 92년에 이제 기생충학에 친구랑 같이 남았는데 그 이후로 20년이 지나도록 저희 학교 출신 중에서는 남은 친구가 없습니다. 다른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회 같은 걸 하면은 제가 서빙을 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로 기생충학이 그 드문 학문인데 왜 저는 기생충학을 했을까? 다 그건 제 외모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뭐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귀엽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옛날엔 저 진짜 못생겼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길 가다가 이렇게 뭐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를 놀렸고 중1 때 음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눈을 키워주겠다면서 음악 시간마다 눈을 찢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외모가 무엇이기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쨌든 제가 외모가 이러니까 공부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성격도 아주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억울해서 오히려 더 착하게 살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의대에 가서 기생충학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기생충학이 그런 신기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놀랐던 거는 기생충들이 다 착하다는 거예요. 회충을 배우는데 증상 없음. 그래서 진짜 없나 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편충 증상 없음. 제가 그런 걸 계속 배우다가 느꼈어요. 아, 기생충은 원래 나쁜 애들이 아니구나. 사람 몸에서 그냥 숨어서 살면서 그냥 밥을 2-3알 정도 먹는 원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그런 착한 애들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생충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왜 미워하겠어요? 외모 때문에 미워합니다. 외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기생충을 한 이유가 기생충을 변명을 해주자. 이게 나쁜 애들이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해주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생충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의 편견은 쉬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거는 13살짜리 남자아이 몸에서 3.5m짜리 기생충이 나왔던 이제 2014년 2월의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기생충을 막 욕을 해요. 왜 하필 13살짜리 어린애한테 들어갔느냐. 두 번째로 3.5m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회를 먹으면 똑같은 확률로 걸릴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m가 크다고 하는데 사실 저 기생충의 평균 길이가 5m고요. 제일 긴 거는 25m짜리도 있었어요. 3.5m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게 막 기생충을 욕하면서 약국에 가서 구충제를 사 먹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기생충에 걸린 건 저 아이인데 왜 자기들이 구충제를 먹습니까?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라디오 나가서 이렇게 이제 진정을 시켰습니다. 기생충은 나쁜 애들이 아니다. 쟤도 밥 많이 안 먹는다. 밥을 한 10톨. 그 정도 먹는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못 줄 만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쟤네들은 온순한 우리 친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사람들이 여전히 기생충에 대한 편견을 거두지 않습니다. 난 저런 친구 둔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난 내 몸에 둘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회충이 한 10마리만 있어도 밥풀 100톨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이니까 회충이 얄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밥을 뭐 팍팍 긁어 먹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영양 상태면은 1인당 회충 한 10대마리씩 키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생충을 막 미워하고 또 막 그 대장 내시경이라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 하면은 저게 이제 길이가 기니까 걸리거든요. 개처럼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쁜 일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얼마나 억울해요. 수명이 5년 정도 되거든요. 얘네들이 5년 지나면 저절로 그냥 물러갈 텐데 이렇게 기생충을 미워합니다. 근데 기생충을 미워하는 게 국가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느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벨상을 타는데 지장이 있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노벨상은 총 6개 분야에 걸쳐서 이제 시상을 하죠. 근데 그 중에 노벨상 뭐 문학상도 있고 평화상도 있지만 사실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이 3가지가 이제 노벨 과학상이라 그러거든요. 사실 노벨상의 진짜 꽃은 노벨 과학상이에요. 근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예, 미국이죠. 미국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게 뭐 축구 잘하는 순이 아니라 정말 노벨상, 노벨 과학상을 많이 받은 순서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전부 노벨 과학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2위입니다. 무려 16개를 받았죠. 과학상만.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를 받았을까요? 노벨상을. 딱 1개 받았죠. 평화상이죠. 근데 노벨상을 2개 이하로 받은 나라를 보면은 뭐 동티모르나 이런 나라들, 그리스 이런 나라들 보면은 노벨상이 전부 평화상 아닌 문학상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평화상과 문학상은 아주 뛰어난 개인이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막 엄청난 기생충 소설을 썼다. 그럼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겠죠. 저 혼자만의 그런 엄청난 재능과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노벨 문학상과 평화상입니다. 근데 노벨 과학상은 혼자의 노력으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연구 수준이 곧 경제 수준이기도 하고 과학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혼자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난다고 해도 노벨상을 받지 못합니다. 전반적인 과학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메시가 우리나라 선수로 뛴다고 하더라도 메시 혼자 있으면 공격수가 이제 볼을 메시한테 줘야지 골을 넣잖아요.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가 우리나라의 과학 현실입니다. 근데 그 노벨상과 그 기생충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주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는 기생충 같은 거에 이제 편견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엔. 그래서 그때 기생충을 보면은 막 귀여워하기도 하고 뭐 길다란 것들은 목에 감아보기도 하는 그런 천진난만한 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생충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좀 크고 신기하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사람 몸에 들어가지? 이렇게 놀랄 수가 있어요. 세균은 어떻습니까? 세균은 눈에 안 보입니다. 제 손에 세균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걸 보고 과학의 꿈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더 작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정말 신기하게 30cm 이상 되는 그런 아주 거대한 몸과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의 정말 뛰어난 점은 행동 양식이 굉장히 개성적이라는 거죠.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기생충이 뇌가 없어요. 뇌가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서도 사람은 뇌가 큰데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기생충은 뇌가 없지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잘 자손을 전파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생충의 숙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숙주와 종숙주. 중간숙주가 뭐냐면 중간숙주는 기생충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숙주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유치원 정도 되겠죠. 종숙주는 뭐냐면 기생충이 어른이 돼가지고 짝짓기도 하고 새끼를 낳는 그런 숙주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신방 같은 거죠. 신방. 중학교쯤 되는 어린애들은 빨리 결혼해서 짝을 찾아서 아이를 낳을 생각에 부풀지 않습니까? 기생충도 그렇습니다. 중간 숙주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종숙주에 갈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기생충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다리가 없어서. 그래서 중간 숙주가 종숙주한테 먹혀야만 자기의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원래 기생충은 착하지만 이거는 종숙주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중간 숙주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개구리는 리베이로이아라는 이제 기생충에 걸린 개구리입니다. 이 리베이로이아의 중간 숙주는 개구리고요. 종숙주는 새예요. 근데 새가 개구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개구리가 자꾸 펄쩍펄쩍 뛰어서 도망다니면 새가 개구리를 안 먹어버리죠. 그냥 개구리 안 먹고 그냥 풀을 뜯고 말아버리죠. 그러면 기생충은 종숙주가 돼서 종숙주한테 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 기생충은 개구리의 몸에서 다리를 추가로 많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런 형태가 된 겁니다. 혹시 다리가 많다고 더 잘 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참고로 저런 개구리들은 이 시합을 한번 시켜보면은 달리기가 굉장히 처지고 실제로 새한테 굉장히 많이 잡아먹혀요. 이 기생충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뮤코플로리디움이라는 겁니다. 이거의 중간 숙주는 달팽이에요. 그리고 종숙주는 역시 새예요. 새는 달팽이를 먹지 않죠. 껍질이 단단해서 먹으면 왠지 체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달팽이는 어두운 그늘에서 이제 숨어 다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기생충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새로 하여금 달팽이를 먹게 하려면 방법은 이겁니다. 달팽이의 촉수로 들어가서 달팽이의 촉수를 애벌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촉수가 애벌레처럼 이쁘게 됐죠. 새는 이거에 금방 솟습니다. 괜히 새대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는 이거를 잡아먹고 기생충은 종숙주로 가서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이거는 개미선충에 걸린 개미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배가 좀 빨갛죠. 그리고 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위쪽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개미의 배 안에는 개미선충이라는 기생충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 개미선충이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새한테 잡아먹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제가 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새가 기생충의 온상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아, 새 이쁘구나 하는데 그 새가 변을 보면은 기생충의 알들이 무수히 이제 세상에 퍼지는 거죠. 우리가 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고요. 근데 이 개미선충이라는 거는 어쨌든 새한테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새는 개미를 먹지 않습니다. 개미 혹시 드셔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개미는 꼭 먹으면 가시 같은 그런 좀 맛이 없어요. 한마디로 살은 없고 뼈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개미는 죽으면서 개미산을 분비합니다. 그게 굉장히 써요. 새로 하여금 씁쓸하게 만들죠. 그래서 새는 개미를 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생충은 그 새가 뭘 좋아하는지를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 새가 딸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선충은 개미의 그 배를, 배의 벽을 아주 얇게 갉아먹어요. 그래서 햇볕에 비치면 저렇게 빨갛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을 수치로 눌러서 엉덩이, 그러니까 배를 들고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가 또 새대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기인 줄 알고 저걸 먹는 거죠. 그래서 개미선충은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기생충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벌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연가시입니다. 저 연가시가 지금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짝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 별명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렇게 뭉쳐서 단체로 짝짓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연가시는 곤충이 종숙주잖아요. 곤충이 종숙주지만 짝짓기는 물에서 해요. 그래서 곤충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곤충으로 하여금 물에 뛰어들게 하고, 그리고 그 곤충이 물에 뛰어들면 그 배에서 빠져나와서 저렇게 짝짓기를 합니다. 어떻게 연가시는 곤충을 물에 뛰어들게 할까요? 곤충의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그럽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기생충을 아주 존경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기생충 그림이 들어간 옷을 입고 다닙니다. 맨 왼쪽 거는 메디나충이라고 좀 흉측한 기생충인데도 굉장히 귀엽게 그려놨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게 그게 리베이로이야. 그 개구리 뒷다리에 기형을 일으키는, 웃고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아까 이제 그 달팽이의 촉수를 이제 애벌레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저 티를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이게 뭐지? 하다가 훌륭한 과학자가 됩니다. 기생충에 처음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전부 기생충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생충에 관심을 가져서 과학자가 돼서 나중에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하기도 하고 또 인체에 흥미를 가져서 의사가 되기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인데 우리나라 그 어린애들은 지금 뭘 하냐? 다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못 하는 겁니다. 일본이 어떠냐면 일본에는 맥으로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기생충에 대한 꿈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하여금 기생충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왼쪽에 보이는 그 기다란 벌레를 보면서 아이가 너무 한 몇 시간 동안 저걸 보다가 저걸 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저거는 사줄 수가 없단다.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옷을 사주마 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옷을 사줍니다. 아이는 좋아라고 그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아이와 더불어서 저 옷을 본 다른 친구들까지 단체로 과학자가 됩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이 맥으로 박물관의 존재 때문에 아주 수많은 과학자들이 탄생했고 노벨상을 16개나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기생충을 미워하고 기생충 옷은커녕 기생충 인형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현실이 타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노벨상을 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생충 박물관을 짓는 게 제 꿈입니다. 여기 온갖 진귀한 기생충들을 늘어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회충원이 돼가지고 사람 몸에서도 한번 살아보는 그런 체험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과학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 과학 분야 노벨상도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강의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저는 지금 이게 과학 강의인지 아니면 개그 콘서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기생충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시각을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강의를 듣다 보니까 방청객들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질문하시고 계십니까?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기생충들이 그 막 신비로운 능력들도 많은데 그 기생충들 그런 능력이 이용 가치나 연구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 연가시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죽이면서 자기의 그런 번식을 하는데 그 기생충이 발달을 해가지고 인간에게도 그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그 기생충이 이제 숙주를 조종하는 능력 같은 거를 어떻게 전쟁에 이용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드는 여자를 조종해서 뭐 애인에게 이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연가시 같은 게 이제 사람한테 그렇게 감염될 수 있느냐 이제 질문하셨는데 사실 당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생충이 많이 들어와서 그 중에 한 일부 정말 0.1%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뚜라미나 메뚜기 같은 걸 날로 많이 먹고 날로 많이 먹고 이러면은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사람에게 정착해서 기생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생충들은 전부 대부분이 다 이제 다른 동물에 있던 것들이 이제 사람이 계속 먹으니까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적응한 거거든요. 네. 아주 그러니까 적응을 잘한 것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식생활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겠는데 네. 최근에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곤충을 길러가지고 먹자 뭐 이런 거 관련 운동들인데 그 기생충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하는 프로에서 곤충 먹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혐오감이 있고 곤충은 그렇게 맛이 없어요. 곤충이 살이 별로 없잖아요. 살이.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고 계십니까?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혹시 연구하시던 도중에 직접 기생충을 몸에서 키워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생충학자들은 뭐 이렇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연구 대상이 자기 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교한테 시킬 수도 없고 이 중요한 기생충을. 그래서 이제 웬만큼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을 건데요. 그중에 이제 성공한 것들은 되게 논문으로 실려서 각광을 받지만, 이제 저는 이제 눈에 한번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눈이 큰 동물에서 잘 자라는 그런 기생충이라서 제 눈에서는 자라지 못해서 실패했고요. 그 바람에 이제 학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그냥 슬픈 실험이 됐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많이들 키워본다 뭐 이렇게 답을 해도 맞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예, 또 앞에 질문 또 하시겠다고 아까 손을 들으셨죠?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그 기생충을 몸에서 키우면 네. 이게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생충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애완동물을 돌 때는 뭐 그 애완동물과 교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키우는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생충을 키울 때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기생충을 이제 키우자는 얘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기생충이 한두 마리 몸에 있다고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이제 굴지 말자. 있으면 있네 하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막 그게 놀래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항문에서 뭐가 이제 기생충이 한 마리 기어 나왔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후레쉬로 항문을 비추면서 막 한 달 동안 막 기생충이 나오면 다 잡을 거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생충을 많이 이제 그리고 다이어트용으로 키운다 그러면은 기생충을 한 마리 이제 알을 넣어서 이제 몸에 키운다 그러면 기생충이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면은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트에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기생충을 많이 넣어가지고 뭐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기생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생충 자체로는 다이어트를 할 수 없고, 기생충이 있다는 걸 알면 이제 밥맛이 떨어져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방청객 신문도 많지만 너무 좀 개그로 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기생충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뭐 이런 코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위험한 기생충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런 그 기생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좋은 기생충이라고 한 것들은 이제 인체에 적응해서 사람을 종숙주로 섬기면서 사는 그런 기생충들을 말한 거고요. 이제 위험한 기생충은 말라리아라는 게 있어요. 말라리아는 종숙주가 모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기를 섬기고 또 모기한테 가기 위해서 사람을 되게 아프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안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80만 명을 매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말라리아가 바로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도 옹호를 하고 있지는 않죠. 네. 네. 결국에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종숙주가 모기고 네. 사람이 그럼 중간 숙주가 되는 그런 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험으로 아까 전에 강연에서 하셨던 그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종숙주가 되자는 게 이제 제 주장이죠. 네. 종숙주가 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네. 중간 숙주가 됐을 때 위험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서민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었죠? 예, 모두들 박수 치면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서민 교수님의 기생충 강연을 좀 들어봤습니다. 기생충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듣기는 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노벨상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기생충을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과학에 더 많이 뛰어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톡톡 튀고 아삭한 사과나무 역시도 이런 많은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